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소개받은 송미영이고요. 저는 유형물관리 정착을 위해서 수리권 원칙이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좋겠는지 저희가 한강유역에서 시도연구원끼리 연구를 이미 한 게 있는데 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논의 배경부터 쟁점 해소 및 제도 개선 방향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이 수리권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물기본법 만들 때 그다음에 일어날 때부터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 그 당시에는 그 수리권이 취소부담금 형태 아니면 어떤 유역관리 기금의 형태로 뭔가 부담금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그 당시에도 있어왔고 그때 그걸 정리하고자 했으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입법 과정에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압력과 압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됐기 때문에 건전한 물순환이라는 장기 목표가 이미 설정이 돼 있고 1기 때 저희가 자연성 회복이라는 내용을 설정을 했지만 2기 때는 변경이 됐죠. 그러나 그런 자연성 회복이라는 어떤 큰 원칙들이 실제 저희가 모든 걸 논의하는 데서 빠질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권 정립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부한테 앞서 일스심에도 얘기했지만 이런한 권력을 줬죠. 앞으로 잘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환경부가 각각의 공공기관 중심으로 본인들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면서 사실 위원회를 정상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한테 주어야 될 위상도 사실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유역위원회한테는 훨씬 더 어떤 의미에서는 강압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관리를 하다 보면 사실 원래 하겠다고 했던 양적 관리에서 질적 고도화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질적 고도화를 하려면 효율성, 인권성, 자율성 같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물관리 기본법의 그 입법 정신하고 그 통합 물관리로의 이 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그 통합 정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섹터에서 물의 수리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 물이 어떤 재산권이고 그게 우리나라 지금의 현재 법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생각보다 물 분야에 계신 분들이 법에 약합니다. 그 법에 약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관련된 법의 법조문도 명확히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법정계획은 이해를 하는데 그 법정계획의 모태가 되는 근거 법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 거기에 어떤 용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잘 쳐다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공계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물기본법의 그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시면 법을 바꾸면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 법을 바꾸는 노력이 우리한테 충분했는가 하는 걸 우리 분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리권 개념이 원래 기존 문헌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한적이지만 여러 논의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수리권 논쟁의 가장 핵심에 3가지 법이 있는데 민법에는 그거를 공유하천 용수권이라고 해서 관행 수리권으로 해석합니다. 말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뭐냐면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인정한다. 대부분 농업용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게 생공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천법에서는 예전에는 수리권이 있었는데 그게 그 국유화를 폐지하는 여러 가지 과정의 하천법의 변경의 번화 과정에서 수리권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중간에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하천 부지와 하천수를 분리해서 규정하면서 마치 하천 구역 안에 있는 하천만 국유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 사유인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의 법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하천의 수로를 따라 흘러가는 그 물은 공공재산이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서로 간섭하거나 개인의 이해관계 이런 거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천법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수리권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수리권 용어를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어떤 법에선가. 그 다음에 그 수리권을 살린다는 건 뭐냐면 물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걸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할 권리를 왜 명확히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 뉴욕계획에서 얘기하는 기후위기, 미래세대, 자연과의 공생 이런 걸 하려면 수리권의 개념이 없이는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에서 하는 거는 하천수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 국가가 당연히 하죠. 지금 현재는 환경부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집행하는 기관은 홍수통제소입니다. 큰 유역마다 홍수통제소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통제소에 들어가서 그 실제 DB를 살펴보면 그 DB가 정확할까? 아무도 확인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숫자들이 정확하지 않은 데다가 그 숫자가 사용하는 권한 대비 재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추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세 가지 법 중에 하나인 댐건설관리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 특별법으로 규정된 이 댐 사용권을 주면서 이거를 부동산, 물권의 형태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인 권한을 수공한테 줬습니다. 수공이 댐을 지으면 거기에 저수하는 물에 대한 권리를 물에 대한 사용권으로만 줘야 되는데 거기에 물권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수공이 모든 걸 독점적으로 행합니다. 이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천수의 사용 허가권하고 댐용수 사용권하고 충돌합니다. 왜? 원래 그게 하천수였는데 그게 댐이 되면은 수공의 독점적 권한이 되는 거야? 국가하고 상관없이? 이런 얘기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분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댐건설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수공 거 아닌가? 수공이 당연히 그런 걸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을 바꿔야 되거나 법이 상충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물관리기본법 아래에 있는 여러 법 중에 수자원법하고 물환경보존법은 앞으로 정비가 일어나서 통합이 돼야 되지만 그 아래 하천법과 댐건설관리법은 서로 간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수공의 역할, 공단의 역할, 각각에 해당하는 그 연관된 학회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냐, 아니면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논의가 이제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천법으로 통일하는 안을 저희 연구진끼리 제안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금강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한강은 15개의 댐이 다단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천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다목적 댐은 3개가 있고 발전용 홍수조절댐까지 포함해서 한수원하고 수공이 엄청난 신경전을 하는 곳입니다. 결국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산자부와 환경부, 예전에 국토부까지 포함해서 농림축산부까지 서로 간의 신경전과 견제가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실 한강에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이해관계가 되게 첨예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광역상수도가 굉장히 넓게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생업용수가 가장 중심이고 농업용수는 일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수리권 논의에서 농업용수는 배제하고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왜? 농업용수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타협을 하거나 협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용수 DB 자체가 되게 정확하고 우리가 그걸 공학적으로나 수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관리 기본계획 국가 거 1차를 보시면
그 기반을 다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유역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도별로 이 문제를, 수리권 문제를 들어가 보면 강원도 같은 곳은 굉장히 댐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물을 조금만 쓰려고 하면 워낙에 인구 밀도도 낮고 시설들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세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바로 옆에 소양강하고 춘천댐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약사천에 하천 유지용수 물만 대려고 그래도 수공해서 그건 우리 댐물이야, 댐물 돈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춘천,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거죠. 원래 그 물이 우리 물이었는데 네가 댐 하나 지었다고 지금 몇십 년째 댐용수 요금을 나한테 내라는 거야? 그럼 만약 그 댐이 없었을 때 원래 관행수리권을 우리가 주장했다면 한강에 서울이 하는 것처럼 그랬다면 너도 나한테 관행수리권 받아줬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다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대를 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광역용수를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남한강 유역 같은데 요번에 용인 반도체가 들어가는 데는 갑자기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용수가 부족합니다. 근데 수도종합 계획에서는 용수가 전혀 없는 0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갑자기 변경을 하면서 80만 톤이 생겨났죠. 근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원래 0이었는데 어디서 80만 톤이 나왔지? 숫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로서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80만 톤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 그게 화천댐에서 나왔다고 정부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아시겠죠?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물이 화천댐에서 왔어? 그 물이 그 물 아니야? 그건 팔당댐 물이잖아. 팔당댐에서 합해해서 거기서 어차피 취수할 거 아니야? 화천댐에서 도수관로 만들 거 아니잖아. 그럼 왜 그게 화천댐 물이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80만 톤을 팔당댐에서 계산해보면 CMS로 환산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팔당댐에서 그 정도 CMS를 날마다 계속 빼면은 팔당댐 물의 수질이 똑같은가? 그게 무슨 영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국가에서 그냥 정하면 나한테 그냥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유역위원회가 생겨도 유역위원회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물을 배분하는 과정. 그래서 유역위원회 어떤 역할을 저희는 주고 싶으냐면 하천수 배분조정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밑에 관련 기관을 다 넣고 특정 규모 이상 3만 톤 이상일 때는 최소한 서로 논의를 하고 허가를 유역위에 받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저희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왜? 유역위원회가 유역위원회로서의 물의 이용과 배분에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북이 멀쩡히 저렇게 있지만 충북에서 물을 쓸 때도 강원도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내 물인데 어떨 때 경기도나 서울에서 물을 막 요구하면 충청도에 있는 물 그냥 다 줘야 됩니다. 배분량이 막 확 줄어듭니다. 78%에서 39% 떨어져도 아무 말 못합니다. 왜? 수도권에서 물 부족하다는데 네가 무슨 소리를 해?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물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물을 줄 때, 충주댐 물을 줄 때는 그 댐의 물은 팔당댐의 물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가격은 달라야 되지 않아? 왜? 그거 내 물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 물이라는 게 내가 그거를 관리하고 책무를 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충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물을 주긴 주는데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실제로 요금은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수공이 그 수치를 안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바꿔줄게. 실사용량만큼만 그냥 내. 근데 이런 거죠. 배분량에 그게 써있지 않는 한 그게 내 물이 아닌 거예요. 충북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나 돈을 냈는데 돈을 내가 100을 냈는데 왜 나는 80밖에 배분을 못 받고 있어? 왜 장부가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천에서는 서울을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맨날 하천수 그냥 사용 관행 수리권 가지고 그 용수대를 50원만 내는데 50원대를 냅니다. 근데 나는 바로 밑에 있고 더 더러운 물 먹는데 왜 나는 광역대금을 내야 돼? 거기다 무료 부담금까지 내. 이게 되게 불합리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고쳐달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강북치수장 바로 옆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그냥 하청수 쓸게요. 그럼 국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되지 그건. 이미 광역용수 깔아놨는데 그걸 써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인천 시민이나 인천의 입장만 생각해보면 뭐 굳이 그래야 될 이유는 또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 물을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리권 원칙을 저는 재정립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원칙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유역 내에서 내가 물을 쓸 때는 유역 내 배분이 우선, 유역으로 넘어가, 예를 들어 충북에서 이제 한강으로 넘어가, 금강에서 한강으로 넘어갈 때는 그 물의 가격은 금강유역에 있는 사람하고 한강유역에 쓰는 사람은 돈이 달라야 되죠. 우선권도 달라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역 주민이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앞으로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한강에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못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수요 관리를 하거나 뭐 다른 수단을 또 쓰면 됩니다. 그런 다른 수단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우리의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있는 데에서 그냥 몰빵해서 계속 주고 그러면 아무도 물의 배분이나 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유역내에서 물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경우 내가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우, 아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물은 우리가 먼저 쓰고 싸게 쓰고, 타유역에서 그걸 쓰고자 할 때는 더 높은 요금으로 정당하게 가져가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우리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국가위원회는 물론이고 유역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능을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유역위와 수계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고, 그 장치가 물의 이용과 배분, 순환까지 포괄하는 역할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사용료 부담금 체계를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흔들어서 유역관리기금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다시 재배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일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는 차치하겠습니다. 왜? 이런 시도를 해야지만 물관리위원회라고 지금 국가하고 유역에 만들어 놓는데 대해 적절한 위상과 적절한 재원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 그리고 환경부한테 종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역통합 물관리는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은 고집도 굉장히 세고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저번에 3대강 수계법 통합할 때 저희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3대강 수계법 이미 개정해서 뭘 했냐면 수질관리 외에 나머지 거에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 어떤 거냐면 기금을 수질에만 쓰지 않고 환경부의 환경청에 쌈짓돈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단초가 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기후위기나 미래 세대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잠재적인 갈등이나 기존의 갈등도 해소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효율적이고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의 어떤 기존의 법도 기존 갈수량을 고시하긴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벌이나 당금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고 고도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전한 물순환을 하려면 수리권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수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역관리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이 위원회와 이 역할을 하는데 큰 기초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